의성에서 구제역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들은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허술한 방역체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들의 대구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100일째인 오늘 안전사고 희생을 줄이기 위한 가스사고 대비 훈련이 대구에서 실시됐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프로야구 휴식기를 거치고 후반기에도 거침없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삼성의 전력을 분석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성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돼지가 결국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오늘 600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인근 농가들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살처분이 시작됐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3개 동 600마리로 25톤짜리 특수탱크 4곳에 담아 오늘 중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동물복지 논란으로 살처분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약품 처리해서 묻었는데 약품 처리하고 나서 CS 가스로 100% 질식사 시킨 다음에 안락사를 시켜서 매몰을 합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는 이동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의성 지역 3개 길목에는 방역 검문소가 설치돼 24시간 운영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500m 반경 안에는 다른 가축 농장이었고 3km 반경 이내엔 18농가에서 소와 돼지 1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되죠. 물속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전염 속도도 빠르고 또 외부인 차단하고 일단 사료차나 소독 철저히 하고 이게 되는 것밖에 없죠. 경북에서는 4년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된 뒤 이번에 또 발생하면서 축산 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앞서 구제역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3년 만에 구제역이 재발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박재영 기자가 경상북도 방역 담당 연구관을 만나서 구제역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구제역이 3년 3개월 만에 다시 재발했는데요.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구제역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이 구제역 혈청 타입이 O형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O형은 우리가 예방 백신을 하는 3가지 품목 중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철저히 한다면은 더 이상 불길처럼 이렇게 번지듯이 3년 전처럼 그렇게 피해를 주듯이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오염이 돼서 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역학관계되는 농장, 특히 분양한 고령의 농장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구제역이 발생 요인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발굽이 2개인 특히 소, 돼지, 양, 염소 등의 발생하는 급성간축 전염병으로서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부와 환경의 저항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래 생존하고 있다가 감성 동물에서 생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은 사람한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면은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 부탁드립니다.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 비안면 농장에서 돼지들의 이상 증세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5일로 일부 돼지들이 무릎으로 걷거나 발굽이 빠지는 증세를 농장주가 확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차단 방역이 일주일 이상 늦어져 이미 방역이 뚫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도 AI 방역 상황실을 AI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고 도축검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도축검사와 질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시가 초청한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하실 때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예. 이틀 동안 대구에 머물며 대구 명소와 혁신도시 등을 둘러보는 이 행사는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첫인상도 좋고 대구란 도시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가족 정착비, 학업 성취비, 출산 축하금 지원과 아파트 우선 분양, 취등록세 감면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편의시설이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으며 연말에 되면은 교통 편의시설이 되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정찰을 할 것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전한 지 6달이 지나 정착비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은 635명에 이르지만 가족이 정착해 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70명으로 10%를 겨우 넘는 등 정착률은 넉넉히 잡아도 20% 됩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주거 여건, 그다음에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텐데요. 제일 우선하는 게 이제 교육 여건이죠.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대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내지 않은 648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서울시에 통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울시가 돈을 적게 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벽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벽화 골목이 속속 생겨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대구의 벽화 골목을 소개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마을 곳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요즘 벽화를 많이 그려넣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안락함을,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교적 입소문이 나지 않은 최근에 조성된 벽화 골목을 소개합니다. 대구 동구입석동 옹기종기 행복마을. 대구선 철로가 사라지고 난 빈 바닥에 철로가 그림으로 그려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채색의 특징 없던 주택벽들은 오색 빛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문 앞에 내어놓은 화분들도 고운 색을 입어 알록달록한 골목길과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한 골목을 연상시키는데요. 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그림들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합니다. 대구 동구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돼 보기 흉했던 철로변 마을벽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의 볼리 1위. 요즘 마비정 벽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역발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지난 2012년 3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벽화를 그려 넣었더니 도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애들이 옛날 물건을 잘 못 보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막 붙여져 있고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옛날 뭐 어른들이 사용했던 거, 지금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골목마다 시골의 정겨운 일상이 남아있는 이곳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벽화골목하면 김광석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이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비롯해 1970년대와 80년대를 떠올리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골목에 새로움을 더하기 위해 벽화를 새로 그려넣거나 고쳐 그리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더위에 강한 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침없이 선두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클릭스포츠에서는 여름철 삼성의 저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9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50승 고지를 돌파한 삼성. 전반기 막판 2년여 만에 4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빠른 행보로 또 한 번의 우승에 도전합니다. 두 외국인 투수 잘 해주고 있고, 또 윤승환, 장원삼, 배용수 선발진들이 초반에 좀 부진했지만 게임 거듭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고. 선두를 질주하지만 쉽지 않은 상반기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이탈과 부상으로 생긴 공백은 2014 시즌 초반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백업 포수 이응년, 깜짝 스타 박혜민과 같은 신예들이 등장하며 전력 공백이라 할 부분을 건강한 긴장감으로 바꿔냈습니다.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압도적 1위로 마무리한 삼성의 후반기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과 함께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 박성민, 최영호에 이어 외국인 타자 나바로와 고참 이승엽까지 20홈런 고지를 넘어서며 달성한 20홈런 4인방. 평균 자책점과 퀄리티 스타트에서 리그 2위를 유지하는 선발진의 활약까지. 주춤했던 전반기 막판의 부진을 올스타 브레이크로 재정비한 삼성의 독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한 번의 역사에 도전하는 삼성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 혁신 100일위원회는 자유 게시판과 부서 홈페이지 등 40개로 분산돼 있는 대구시정 민원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민원행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민원 시스템 현황과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조사 분석한 뒤 시스템 구축에 나서 내년 2월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가스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오늘 대구에서 실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1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LP가스 판매업체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생긴 사고로 가스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한 LP가스 충전소. 택시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로 이어진 급박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직원들의 초기 진압 뒤 소방차와 화학차가 출동하고 가스 안전공사가 나서 가스를 차단합니다. 신속한 초도 대응과 훈련만이 대응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LPG 산업협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로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안전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명 부족, 가스와 화재 진압으로 이루어진 대응은 체계적인 매뉴얼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유사시 사고가 나면은 사람 인지 능력이 40% 이하로 다운되다 보니까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대비해서 평소에 익숙해진 훈련 자세로 대응하다 보면은 사고 예방에 기대한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대응 매뉴얼보단 현장 훈련에서 답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5개 의대와 치대, 한의대 2곳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지역 출신 고등학생 80명을 선발합니다. 경북대 의대가 10명, 계명대 의대 15명, 영남대 의대 11명, 대구 가톨릭대 의대 8명이고 경북대 치대 5명, 대구 한의대 10명, 동국대 한의과 21명입니다. 대구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1,406억 원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화장실 개선 15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60억 원 등 85억 원을 증액했고 학교 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1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38억 원 등 8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7월 회의를 열고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방송사에 걸맞는 격조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대구문화방송 창사기념일 포상과 관련해 모바일 엠밴과 전설의 노래방을 시청자위원회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을 저지한 사람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변홍철 송전탑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이상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저지했다며 지난 21일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명훈 사건과 관련해 조명훈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구미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박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용의자가 지난 21일 밤 김천시 부곡동에서 박 씨의 택시를 탄 뒤 구미시 오태동에 박 씨의 시신을 버리고는 칠곡군의 한 아파트 뒤 도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며 인근 지역 경찰서와 수사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 지역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